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소위 말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김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구리를 비롯해서 광명 등등 이 광역 서울시, 메가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 이 선거운동에 대하는 태도, 또 총선을 앞두고 서울이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데 김기현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많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장 인요한 혁신위에서 김기현에 대해서 이 서울 험지 출마를 하라, 이 요구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제 오후에 굉장히 전격적입니다. 이 메가 서울 계획, 메가 부산 계획, 서울과 부산이 지금 현재 그렇게 면적이 넓지가 않다, 세계적인 대도시로 보기에는. 그래서 서울의 면적을 더 크게 넓히고 세계적인 대도시에 맞춰서 부산도 그렇게 해서 이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해서 이 국가 발전을 이끈다라는 이 계획은 여러 번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기현의 입을 통해서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던 겁니다. 당론으로 추진을 하겠다. 어제 김기현이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 수도권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그동안 말이 많았던 서울과 김포 간의 이 지하철, 지옥철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자, 이걸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장 김포는 85%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또 김포는 바다를 끼고 있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 김포뿐만이 아니라 광명, 구리 등등 서울과 인접한 같은 생활권에 있는 이 지역은 편입하는 방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충격파가 컸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뜬금없다. 왜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이게 총선용이냐? 그 다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또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반대를 하고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김포시장을 만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광역화 메가 서울 이 계획을 찬성하고 있고 경기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부, 북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북부 자치도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물밑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을 김기현이 어제 자신의 입으로 이걸 터뜨린 겁니다. 정치적이고 총선용이다, 당연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이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총선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현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인 압박, 이걸 헤쳐나가기 위한 총선용 아니냐, 이 당대표 유지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까닭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지켜보겠답니다. 여론을 보겠답니다. 이게 필요는 한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여론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추진은 총선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김기현으로서는 쫓기다 이제 마지막 내놓은 승부수고,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 주민들, 또 김포 주민 더 나아가서 광명, 구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 행정 편의상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이 주민들이 도움이 될 것이고 지원도 훨씬 용이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거쳐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이렇게 의결을 거쳐서 특별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거쳐서 바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기현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김기현이 이걸 총선 때 사용할 것을 당겨온 셈입니다. 이게 경기도가 지금 김동연이 반대를 해도 이 자치시에서 찬성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은 압도적인 찬성이 있으면 경기도의 반대는 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론입니다. 이제 김기현이 이렇게 하고 야당에서 또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지켜본다. 야당에서는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게 야당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반대를 계속하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단 김기현이 어제 승부수를 던진 것은 성공적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좀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이 지금 그러니까 이 영남권 다선들 당대표로서 총선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김포를 비롯해서 이런 서울의 편입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의 이 서울 수도권에서의 인기 지지율이 높아지면 김기현이 뭐 말 그대로 김포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지난해에 김포를 비롯해서 이렇게 서울 근교의 도시의 이 단체장을 국민의힘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이제 힘을 입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기현이 서울 험지 출마 못할 이유도 없다. 단 이걸 가지고 김기현이 이 자신의 책임론 그러니까 이제 영남은 떠나야 한다. 이 안방에서 언제까지 4선 5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기현이 몸부림을 치는 것은 이 가치가 있다. 점수를 줄만하다 이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기현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당 대표가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여당 대표가 선거 현장을 나가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크든 작든 소리가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당 대표는 국가를 대변화시키는 뭐 이런 서울시 대개편, 부산시 대개편 이런 종류의 꼭 이 뭐 성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면 뭐 몇 조씩의 몇십 조씩의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조정이 가능한 게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 힘입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그동안 대표직을 수행을 하면서 이런 좀 굵직굵직한 이 근간을 바꾸고 큰 틀을 좀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의 스킨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약할 수밖에 없죠. 울산에서만 쭉 정치를 해왔으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략적 구상이 약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서울,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라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 주변 지역에 이 메가 서울 계획, 메가 부산 계획, 이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다라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김기현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환영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뭐 가장 중요한 게 김기현입니다. 서울 험지 출마. 서울 험지 출마는 김기현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김기현은 시간을 끌겠다. 좀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 결국은 김기현이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서울 출마할 바닥을 닦고 서울 출마를 결정하면 된다. 그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당론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이 정도의 굵직굵직한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뭐 올해 해묵은 이런 문제들, 이 국가 전체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당 대표가 소위 추진하고 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대통령실과의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대통령실과의 종속적인 관계냐? 여당 대표가 왜 대통령실과 종속적일 필요가 꼭 있습니까?
보조를 잘 맞춘다는 것과 종속적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몫과 자기 역할을 해 가면서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보조를 잘 맞추는 그게 화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였다. 일단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재판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가장 먼저 지금 병합 문제, 재판 병합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백현동과 위정교사 이 두 가지를 최근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현동은 대장동 재판에 병합을 하고 위정교사는 따로 떼서 재판을 해야 한다. 이게 범행의 성질이 워낙 다르고 이 피고인도 다르다. 위정교사는 이재명이 주 피고인이 아니라 이재명이 위정교사한 그 피고인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건 피고인도 다르고 범행 성격도 다르다. 그래서 위정교사는 따로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쪽에서는 백현동, 위정교사 모두 대장동, 위례, 성남FC에 병합을 해야 한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이렇게 나올 시간이 없다. 그래서 병합을 해줘야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단 백현동은 대장동 재판에 병합을 한다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정교사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정교사는 아직 남겨두었습니다. 백현동은 이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입장이 비슷하니까 병합을 했습니다. 이 위정교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합 여부를 결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김동현 부장판사. 오는 3일 대장동 재판이 열립니다. 거기서부터는 백현동을 병합해서 심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마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정교사 부분을 병합을 하게 되면 이 김동현 부장판사 이건 100% 이재명의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범행의 성격도 다르고 위정교사는 지금 피고인도 다릅니다. 위정교사는 따로 떼내서 재판하는 것이 맞다. 그게 법리상도 맞고 상식적으로도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동현 부장판사의 생각은 가능하면 이재명의 재판이 너무 많으니까 이 병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하면 법리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이재명을 위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 일정이나 모든 걸 이재명을 위해서 다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재판받는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면 모두 이런 식으로 편의를 봐주게 됩니까? 이건 편의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사법 방해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정교사 부분은 절대로 병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짚어둡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14개월째 되어 갑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일반인의 선거법 재판은 3개월, 4개월 만에 끝이 납니다.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1심은 6개월, 7개월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법에도 이게 지금 1심은 6개월 이내에 3심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내에 모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빨리 끝내지 않으면 그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당선된 사람이 계속 그 임기를 채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재판은 공소시효도 6개월로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검찰 측에서는 2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열자라고 지금 검찰 쪽에서는 올해 초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재명이 지금 지난 13일부터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계속 주 2회 여는 걸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이 야당 대표여서 지금 다른 재판도 열리고 있어서 대장동 재판입니다. 주 1회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재판부의 생각입니다. 이재명의 편의를 또 봐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편의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사법방해, 재판 지연에 지금 재판부가 동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대장동 재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재판부가 이재명의 사법방해에 동조를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상식적인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대장동 재판, 그 다음 위정교사 재판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서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각성해야 될 때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분노입니다. 분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세워온 이 사법 시스템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법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